네, RPM 97쪽의 63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이렇게 말했는데,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루트 안에 있는 부분,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수의 형태에서 분모에 내려가 있는 부분, 이거는 뭐 무리식이든 무리식이 아니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불변의 진리죠. 분모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시켜 주면 그러면 그 무리식의 값은 실수가 됩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죠. 요 분모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3-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넘겨서 생각하면은 x가 3보다 3을 먼저 쓸까요? 자, 이렇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631번의 답이 될 거고요. 자, 632번은 요 부분도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요 부분도 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이 나오고 그러면 2x 플러스 8도 0 이상이고 그리고 1-x도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요 계산하면은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고요. 요거는 x가 1 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이 632번의 답이겠죠. 자, 633번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x-2는 그냥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인 동시에 또 분모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쵸?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x는 2 이상이다. 요거 정리하면은 x가 6보다 작다. 그러니까 633번의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633번의 답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34번 문제입니다.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했으니까요. 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야 되느냐? 합차 공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x 얘가 곱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은 것을 곱할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3 빼기 x만 남을 거고요. 분자는 3하고 그대로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모를 보면 x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3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3이랑 3도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쭉쭉 지우고요. 그쵸? 그래서 요 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635번 문제는요. 요렇게 또 연장해주고 자, 이 친구의 합차 공식의 짝꿍이니까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플러스 3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 역시 똑같은 것을 분자에다가 곱해 놓을 거고요.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나 생각해 보면 분모는 x 플러스 1 빼기 x 빼기 3일 거고 자, 분자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x가 사라지고 나면 마이너스 2만 남잖아요. 마이너스 2. 그러면 그 마이너스 2는 또 얘하고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남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6번은요.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 녀석의 합차 공식의 짝꿍 루트 x 플러스 4 빼기 2를 곱할 건데 분자에다가도 곱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똑같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4 빼기 4 이렇게 써주고요. 분자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에서 가운데 부분이면은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니까요. 마이너스 4 루트 x 플러스 4라고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가 올 거고요.
자, 그럼 지워지는 것들 지워보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x분의 x 더하기 8 빼기 4 루트 x 더하기 4인데요.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약분을 시키거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것을 그대로 이 문제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37번 문제입니다. 무리 함수가 되려면요, y는 한 다음에 우변이 무리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처럼 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무리식이라고 볼 수 없죠. 얘는 그냥 1차식이죠. 탈락이고요. 얘는 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리식이 맞고요. 자, 요거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내가 이걸 꺼낼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절대값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루트 없이 표현이 가능하고, 얘는 그럼 무리함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고 x를 밖으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맞네요.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638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을 구하시오 했으면 결국은 이 루트 값이 실수가 되게 하는 그런 x의 영역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의역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겠죠? 근데 이걸 정의역으로 써줄 거니까 앞에다가 x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다 계산할까요? 2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639번의 정의역은 x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것도 앞에 뭐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것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의 정의역은 x바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정의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뭘까요? x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을 정하면 됩니다. 네, 642번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 그래프가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가지를 한꺼번에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좌표평면을 그리고, 자, 얘가 제일 기본이니까요. 얘를 그려보면 얘는 일단 0,0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x에 1 집어넣으면 y는 1이고 x에 4 집어넣으면 y가 2죠. 그러니까 얘가 요런 느낌으로 가는 그래프가 생깁니다. 얘가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그리면 되거든요. 643번 같은 경우는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요. 도형의 이동에서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 행동은 그래프를 y축 대칭을 시키게 하죠. y축 대칭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요렇게 생긴 그래프, 얘가 바로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면 이 마이너스도 x 앞에 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마이너스는 y 앞에 붙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식이나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식이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 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어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루트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요, x 앞에 붙인 게 아니라 y 앞에 붙인 거고, 그럼 y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 행동은, 자,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거는 알겠죠? 이건 x 앞에도 마이너스, y 앞에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래서 부호하고 그때 그래프가 진행하는 방향,
이 방향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는 걸 넘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조금 편하게 팁을 주자면 이 지금 4개의 그래프를 보세요. 이 4개의 그래프를 잘 봤을 때 이런 규칙이 있어요. 루트 바깥의 부호 있죠. 루트 밖에 있는 것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보면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그쵸?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루트 바깥의 부호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위로 뻗은 거예요. 위로. 근데 밑에 있는 이 두 친구는 루트 밖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뻗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 있는 부호 있죠. 루트 안쪽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뻗느냐 왼쪽으로 뻗느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루트 안쪽에는 플러스죠. 루트 안쪽에는 부호가 플러스, 그래서 오른쪽으로 뻗은 거고요. 이 두 친구는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뻗은 겁니다. 그래서 루트 바깥의 부호는 위아래를 결정, 루트 안의 부호는 좌우를 결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그래프의 방향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정의역과 치역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녀석은 정의역이 어디냐? 간단하게 그냥 범위만 쓰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니까요. 자,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왜? 위로 가니까요. 그쵸? 정의역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 치역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를 보고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643번 얘는 요 그래프잖아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정의역이 어디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치역은 위로 갔잖아요. 위로 갔으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위니까. 자, 644번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면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45번은 왼쪽으로 갔고요. 아래로 갔기 때문에 정의역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도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암기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646번 문제입니다. 요거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 이미 위에 645번을 하면서 그 그래프들 그리면서 복습했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면 y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데, 그렇다고 함수를 이렇게 써놓으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y는 마이너스 루트 5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면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자 이렇게 되겠죠. 요게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고요. 원점 대칭이면은 두 개 다 하는 거니까요. 얘는 마이너스가 루트 밖에도 붙고 안에도 붙어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봤을 때 약간 이 5라는 숫자는 무슨 역할을 하나 이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y는 루트 x의 그래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는 루트 5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 일단 방향은 얘랑 같아요. 그쵸? 출발점도 같아요.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완만하게 뻗어나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5가 붙으면 x 값이 한 칸 커질 때 y 값이 더 많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 요 놈의 그래프를 약간 이렇게 좀 살을 찌워주는 거예요. 뚱뚱하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물론 요거보다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y는 루트 5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거보다 약간 더 두툼하다, 뚱뚱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사실 그래서 얘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출발점과 방향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물론 의미는 있지만 되게 중요한 녀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여기 숫자가 붙으면 그래프가 약간 더 두툼해진다, 뚱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47번 문제입니다.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사실 이거는 1학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다라는 것은 x가 있던 자리에
자, x 플러스 3을 넣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는 것은 이 뒤에다가 플러스 2를 붙인다라는 의미가 있죠. 사실은 이 플러스 2도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이 플러스 2도 원래는 여기 y 옆에 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보내면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보내면 y가 있던 자리에 y 마이너스 2, 이런 일정한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걸 y는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이미 1학기 때 마스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답을 쓰시면 아이고, 괄호가 빠졌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648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요 함수의 그래프는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살짝 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x의 개수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친구를 자, 요 놈과 비교해 봅니다. 요 놈과 비교해 봐요. 루트 마이너스 4x와 비교해 본다면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고요. 여기 뒤에 마이너스 3이 하나 따라 붙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 시킨 거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다. 자, 그게 PQ의 값이 되겠고 이 평행이동 시킨 양 자체가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2, 마이너스 3을 찍고 출발하는 거예요. 2,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점을 찍어 놓고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그려지겠죠. 그쵸? 그래서 PQ의 값은 2와 마이너스 3이고 그 값이 평행이동된 양인 동시에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49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자, 보자마자 얘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3. 자, 그럼 얘를 보면은 얘가 얼만큼 평행이동 됐느냐가 보입니다. 얘는요. 자, 얘는요. 원래 평행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였을 거예요. 그쵸? 요 앞에 있는 값은 평행이동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자, 이런 녀석이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싶은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0,0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텐데 이 녀석의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3칸을 옮겨놨기 때문에 출발점이 3,0이 됩니다. 그렇겠죠? 3,0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라는 녀석 때문에 그래프의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출발점 반드시 몇 콤마 몇인지 찍어주시고 그래프가 아까 요렇게 가는지 요렇게 가는지 요렇게 가는지 요렇게 가는지 요 방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도 말할 수 있는데 정의역 x값의 범위는 3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치역 y값은 0에서 출발해서 위로 가고 있죠. 위로 가고 있으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이 친구는요.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원래 모양이 y는 루트 x 요것이었을 거고요.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겨서 이걸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옮긴 양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요것이 그대로 우리가 그리려는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된다 했죠? 1,2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 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자, 원래 그래프가 요거였으니까 얘는 1사분면 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정의역, 치역 대답하면 돼요. 정의역은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입니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치역은 2에서 출발해서 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y바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래프. 자, 세 번째 녀석은 일단 모양을 좀 바꿀게요. 마이너스 루트 2로 묶고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고요. 밖에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이 녀석도 생각해보면 얘는 원래 모양은 뭐였었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x였을 겁니다. 그쵸? 여기 앞에 붙는 요 마이너스가 요렇게 살려주고요. 이 그대로 넣어주고 그러면 이걸로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했길래 얘가 됐느냐?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평행이동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 평행이동 시킨 양을 그대로 우리는 자, 2분의 1,1 이렇게 찍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루트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아까 전에 아래로 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정의역 치역 해보면 정의역은 2분의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지요.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치역이 y값 1에서 출발했죠. 1에서 출발했는데 아래로 갔어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 652번은 자, 얘는 일단 y는 마이너스 루트 자, 루트 안에 거 요렇게 해주셔야지 보기가 좋아요. 요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이 친구는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었을까? 평행이동하기 전에 요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겨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그대로 출발점의 역할을 해줄 거니까 2,3 찍어요. 2,3 찍고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근데 얘는 원래 마이너스를 여기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 밖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아래로 갈 거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y절편까지 확인하면 좋겠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출발점과 방향입니다. 이것만 잘 캐치를 해서 그려주면 그래프는 충분히 쓸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의역, 치역 쓰고 마무리할게요. 정의역은 2에서 출발했는데 왼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되고 치역은 3에서 출발했는데 아래로 갔어요. 그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 치역이 되겠습니다.